띄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전지검은 이 삭제된 파일에서 민간단체를 사찰한 것으로 보이는 보고서를 무더기로 발견했습니다. 자, 지난 세월호 사건 때 이 유족들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으로 국정원과 기무사가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자, 당시 이 유족에 대한 사찰, 언론에 보도되고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을 정리한 것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아주 오랫동안 수사를 했습니다. 결국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민간단체에 대한 사찰 의혹은 법적으로도 문제지만 도덕적으로도 그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힙니다. 자, 박근혜 정부 이것 때문에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촛불정부라는 문재인 정권이 이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한수원 노조 등에 대해서 불법 소지가 있는 사찰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확인된 겁니다. 윤석열 검찰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소환됩니다. 검찰은 백운규 전 장관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도덕성 그렇게 강조하더니 문재인 정권 뒤로 이런 짓까지 했다는 게 드러나면서 문재인 정권 정말 이중잣대 위선적인 정권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재인 정권이 비판받는 것은 차라리 가만히나 있던지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그렇게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그렇게 민간인 사찰하니 뭐니 해서 저주를 퍼붓던 그들이 뒤로는 호박씨를 까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셈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참모들이 비판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부적절한 행동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점심도 공짜로 안 먹는 것처럼 행동해놓고 뒤로는 나이트클럽에서 업자들에게 돈을 받고 부탁을 듣고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노무현 정부가 맛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그동안 겉으로는 도덕 군자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뒤로는 이런 저질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자, 산업통상자원부가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비판적인 시민단체, 노조 등의 동향보고서 10여 건을 작성한 것으로 대전지검에 의해서 확인됐습니다. 이 동향보고서들은 2019년 12월 1일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감사 기간에 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했던 530건의 문건 중 일부였습니다. 자, 정부 부처가 민간단체를 사찰한 것이다.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전지검은 다음 주 중 있을 백운규 전 장관 소환조사에서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과 내부자료 파기를 지시했는지와 함께 해당 동향보고서 작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입니다. 자, 정말 기가 막힙니다. 산업부는 당시 에너지 전환 관련 지역 및 이해관계자 동향, 원자력 정책 연대 출범 및 동향 보고, 원전 수출 국민행동대회 동향 보고, 원전 수출 국민통합대회 동향, 한국 수력원자력 노조 관련 소송 동향 등 10여 건의 동향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이 제목만 봐도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이게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 했던 사찰 보고서와 뭐가 다릅니까? 이미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로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이런 유형의 민간 사찰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문재인 정권은 전방위적으로 정권에 반대되는 단체나 이런 인물들에 대한 민간인 사찰을 한 것이 아닌가 의심되고 있습니다. 이게 확인된다면 법적으로도 문제지만 도덕적으로 문재인 정권에게 치명상을 입힐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문건들이 작성됐던 2017년 1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이 기간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하느라고 국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공식화되기 시작한 무렵입니다. 자,
저도 지금 기억합니다. 당시 뭐 자유한국당 탈원전 반대 서명운동도 하고 뭐 집회도 하고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이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원자력 정책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문재인 정권의 이 실정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일이 사찰해서 보고서로 작성한 게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자, 당시 작성된 동향보고서에 언급된 단체들, 한수원 노조, 원전 수출 차질 등 원전 산업에 비칠 파장을 우려해서 탈원전 정책을 당시 강하게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한수원 노조 관계자는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산업부가 2017년 말부터 청와대 기조에 맞춰 원전 관련 단체들의 동향을 수집하고 파악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 동향보고서들은 2019년 12월 1일 감사원의 감사를 앞두고 산업부 김모 전 서기관이 일요일 새벽에 들어가서 산업부 원전 산업정책과 사무실에서 530개의 각종 파일을 없애는 과정에서 함께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포렌식 데이터 복구와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내용 파악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 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서울중앙지검 당시 문재인 정권은 이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유족 사찰을 했다면서 이 동향보고 문건을 가지고 수사를 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년 2개월 만에 무혐의로 결국 판결을 냈습니다만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같은 경우는 뭐 아들 자취방도 뭐 어떻게 하고 뭐 해가지고 나와 아는 지인들이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나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던 문재인 정권이 이런 짓을 뒤로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놀랐을 겁니다. 어쨌든 대전지검의 이 원전 수사 공수처가 발족하기 전에 속전속결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공수처 출범 뉴스가 윤석열 총장의 이 원전 수사에는 활기를 넣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지검 이두봉 지검장 바짝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검찰 간부 인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확실한 것을 확보해야 됩니다. 자, 원전 수사 이제 막바지에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둘씩 드러나는 이 비리들은 정말 기가 찹니다. 문재인 정권이 왜 원전 수사를 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려고 추미애 장관을 앞세워서 그렇게 마지막 발악을 했는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부분 지금 세월호 유족들은 지금도 무혐의 처리한 뒤 이 사찰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원전 단체들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이 공개됐는데 문재인 정권 산업부 강하게 압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저쪽과 이쪽의 차이는 너무 이쪽은 유순합니다. 착합니다. 이런 민간인 사찰 의혹 보고서가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야당도 좀 목소리 좀 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렇게 큰 수사들이 진행되는데 야당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이 100명이 넘는 국민의힘은 지금 많은 겁니까? 자, 탈원전 다른 것도 그렇지만 지금 이것 때문에 조 단위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원전 관련 업체들 지금 다 도산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들 다 국가 소송에서 받아내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을 다루고 있는 수원지검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2차 공익신고서가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불법이 확실한데도 당시 법무부 과거사진상위원회는 이 수사를 허락했을까 의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정한중 당시 이 법무부 진상조사위원장, 과거사진상조사위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중앙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또 하나 털어놓았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이 수사 중단 의혹, 이런 것들과 별도로 이 김학의 수사팀은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쿠데타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 정한중 위원장이 중앙일보에 이야기한 것, 바로 2019년 10월입니다.
한겨레 신문이 일면 톱 기사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윤중천 사업가 윤중천 씨의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일면 톱 기사. 이건 역시 이 이규원 검사를 비롯한 이 김학의 수사팀의 작품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구체적으로 한겨레 제보한 주역이 이규원 검사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자, 점점 더 일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의 친정권 검사들은 김학의 차관 사건을 왜 이렇게 키우려 했을까요? 권경애 변호사는 검찰을 악의 집단처럼 보이도록 여론을 만들어서 윤석열 총장이 하고 있는 정권에 대한 수사 같은 것들을 허지부지 시키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은 법치주의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무리한 수사를 했을까요? 자, 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들여다보면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검찰을 장악하고 또 이를 통해서 이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려 했다는 그런 의혹까지 생깁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 정한중 당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었습니다.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로스쿨 교수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징계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던 정한중 교수가 중앙일보에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불법 의혹들이 많은데도 당시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이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를 승인해 줬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윤석열 총장 사건도 함께 거론했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자, 당시 조사단 검찰의 이 대검찰청의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이규원 검사, 피의자 신분이 아닌 김학의를 긴급 출금한 상황, 조사를 끝내지 못한 상황에서 수사 의뢰를 서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이를 승인했습니다. 상위 조직입니다. 자, 이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행은 중앙일보에 수사 의뢰라는 게 원래는 이게 최종 결과를 보고할 때 수사 의뢰를 하는 게 맞지 중간에 하는 거는 워낙 급박할 때 하는 건데 그때 급박하게 터진 거죠. 그러면서 윤중천으로부터 받은 뇌물 액수에 따라 공소시효가 끝나는 것도 있을 수 있어 빨리 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자연 사건의 경우 윤지호가 약을 타가지고 강간을 했다는 진술의 증거가 아무것도 없고 조사팀 내부에서도 4대2, 3대3으로 의견이 갈려 몇 번이나 빠꾸를 하고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학의 사건 조사팀은 만장일치로 요청해서 수사 권고 결정을 내렸던 것 같다.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2019년 5월 29일 과거사위원회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하면서 이 윤중천 씨, 사업가 윤중천 씨가 김학의뿐만 아니라 다수의 법조 관계자와 어울렸던 정황이 발견됐다, 확인됐다. 그러면서 윤중천 리스트라고 불러도 무방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상대 전 검찰총장, 윤갑금 전 대구 고검장 등을 지목해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이 수사 결과 나온 게 없었습니다. 아주 불확실한 그런 진술 또는 물증을 가지고 수사를 해라? 결국 이 여한섭 검사장의 검찰 수사단은 6월 6일 한 전 총장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구체적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개시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런 가운데 갑자기 윤석열 이름이 튀어나온 겁니다.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행의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윤중천 씨로부터 별장 접대를 받았다는 제보가 한겨레에 접수돼 2019년 10월 11일 한겨레신문 일면 머릿기사로 대서특필되기도 했다.
해당 기사는 조사단이 윤 씨의 관련 진술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해 과거사위를 통해 수사단으로 넘겼으나 수사단이 기초사실조차 조사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윤준천 씨한테 별장 접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를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수사단이 기초사실조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한겨레는 보도한 겁니다. 자, 정한중 전 위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윤석열이라고 보고서에 한 번 글자가 나온다. 윤 총장을 봤다는 진술이 아니다. 별장과 관계없는 간접적인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사위 보도자료에도 넣지 않았고 한겨레 보도 때 기자들에게도 관련이 없으니 보도하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보도 이후 윤석열 총장은 이례적으로 한겨레 기자 등을 고소합니다. 검찰총장이 이렇게 하는 경우는 유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겨레는 거의 장문의 사과문을 싣고 빌었습니다. 한겨레의 대형 오보 사건으로 기록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소위 윤중천 별장 리스트와 윤석열 총장 대행 오보의 근거가 됐던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 보고서입니다. 자, 이 윤중천 면담 보고서는 여전히 베일에 가려진 채 대검찰청 캐비넷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비공개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과거사위와 조사단이 1000페이지 분량이라는 김학의 최종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조차 공개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 저쪽 편 사정에 빠삭한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가 글을 하나 썼습니다. 자, 이걸 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 이규원 검사는 민변 변호사 출신의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규원 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별장 접대를 받았다는 한겨레 신문의 초대형 오보의 취재원이라고 권경애 변호사는 주장했습니다. 자, 이거는 근거가 있는 것일까요? 자, 권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지난 12일 글을 올렸습니다. 이규원 검사는 대검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2018년 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활동할 당시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서 윤석열 총장이 윤중천한테 별장 접대를 받았다는 한겨레 대형 조작 오보 사건의 원 소스를 제공한 인물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규원 검사가 대검 검찰 과거사 진상단에 참여하는 데 청와대 이광철 비서관 당시 선임 행정관이 추천한 것인지 논란이 많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 권경애 변호사가 근거가 있으니까 이런 주장을 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권경애의 주장이 페이스북에서 나온 뒤 이규원 검사는 반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경애 변호사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발이 없는 걸 보면 사실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규원 검사가 직접 본인이 하지 않았더라도 이규원 검사의 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한겨레가 이런 보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윤석열을 찍어내려 했던 쿠데타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쿠데타는 실패했습니다. 한겨레가 장문의 사과문을 싣고 대형 오보임을 자인함으로써 그냥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김학의 전 차관 수사 이 조직이 하고 있는 걸 보면 정말 윤석열까지도 천외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자, 권 변호사는 당시에도 이규원 검사의 김학의 출국금지 요청서가 권한 없는 자의불법적 요청서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김학의도 수사하지 않는 제19 감사기의 악의 집단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 이런 여론에 묻혀 흐지부지 되었다. 검찰을 악의 집단으로 만들어야 대중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검찰개혁 입법이 가능했기에 이렇게 걸음걸음마다 조작이고 불법이었던 걸까 이렇게 적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제1약속 치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장막 뒤에서 벌인 모든 음모와
음모론 유포와 조작과 불법이 낱낱이 드러나는 날이 오기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야, 정말 셉니다. 자, 권경의 변호사는 민별 출신입니다. 나름대로 저쪽의 인물들과 네트워크가 상당합니다. 지금도 현직에 있는 일부 인사와 통화했던 그런 이야기를 몇 번 폭로하게 됐습니다. 자, 권경의 변호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권은 정말 어마무시한 음모를 짰던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악의 집단으로 매도하고 이른바 검찰개혁이라는 명분하에 살아있는 권력수사를 방해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아무튼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상당히 많은 숨었던 이야기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한중 교수가 폭로했다는 것이 충격적입니다. 윤석열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까지 맡았을 만큼 문재인 정권에게 신뢰가 두터웠던 사람, 이제 보니까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까지 맡았더군요. 자, 윤석열까지 찍어내렸던 이 김학의 수사팀 이규현 검사,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지검의 수사에 따라서 이규현 검사 입이 열리면 문재인 정권의 또 다른 치부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길 기대해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